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승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인드맵 노트법 관련하여 어머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죠? 네. 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생각나는 게 사랑인데, 왜 우리 뭐 먹을 때 친구들하고만 먹으면, 이거 우리 애 좋아하는데 빨리 갖다 주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옷 사러 갈 때도, 이거 우리 애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 좋은 어떤 정보, 방법들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마인드맵 노트법이에요. 어렸을 때 노트 필기 했던 기억 나시나요? 네,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괴로우셨어요? 네. 즐거운 기억도 있고 괴로웠던 기억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학습적으로만 본다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으세요? 안 되었던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트 필기가 할 때는 괴롭지만 학습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되죠. 그런데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 어떤가요? 노트 필기를 하나요? 안 하죠.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 재량이에요. 시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뭐 나라에서 방침이 노트 필기 이제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라 했냐면 토론 교육 해야 된다고, 토론 수업 해야 된다고. 노트 필기 하다 보면 이제 수업에 아이들이 말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 다들 그냥 책상에 코 박고 적다 보면 시간 가더라. 그래서 없앴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걸 봤더니 필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필기를 못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시험 되고 시험 끝나버리죠. 그래서 필기라는 건 학습에서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토론 교육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 기초가 갑자기 무의미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토론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21세기 창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토론 잘하는 아이들 나와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게 필기 방법을 그렇다면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마인드맵 노트법이 이제 우리가 했던 괴로웠던 필기법에서 벗어나 조금 더 즐겁고 여유 있는 필기법이 되겠다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마인드맵 노트법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마인드맵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필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필기를 하려면 우리 옛날에 했던 그 필기 방법은 힘들다. 자, 보이세요? 네, 어떤가요? 굉장히 잘했죠?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선사시대 사람들 생활을 제가 필기를 했는데 몇 쪽인가요? 보니까. 4쪽이죠. 예, 보니까 거기에 뭐 구석기부터 해서 신석기, 청동기, 주요 특징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했던 그 필기법 맞나요? 예, 기존의 필기 방법입니다. 목록화 하는 거죠. 뭐 주제를, 소제목을 주제를 적어 놓고 이제 소제목 적고 그 밑에 이제 맞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거 보시면 그래, 이거야. 필기는 이거지. 그래, 이거를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야, 노트 필기 해봐. 공책 펴. 번호 붙여.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가요? 잘 안 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막 그렇죠. 예,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냥 고지고대로 적용하는 건 요즘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 쉽지 않다. 아이들이 워낙 다들 자유로운 영혼들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특히.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이제 두 번째,
마인드맵 노트 필기 요거가 이제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아까는 몇 쪽이었나요? 네 쪽이었죠. 이거는 몇 쪽인가요? 네, 한 쪽이에요. 한 페이지에 보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구석기, 뭐 신석기, 청동기, 뭐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어머님들 보이시기에는 앞에 보였던 기존의 노트 필기 방법이랑 이 마인드맵 노트 필기 방법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떤 거 이제 눈에 들어왔을 때 뭔가 내가 좀 더 즐거워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앞에 거였나요? 자, 익숙한 건 앞에 거니까 앞에 거에서 그런 반응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기서 뭔가 좀 더 자유롭다 하는 느낌이 있나요? 네. 그렇죠. 얽매이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죠? 네. 예, 그런데도 이제 이 안에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안에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노트법이다 해서 무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나름대로 어떤 방법과 순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조금 우리가 가르쳐 주면 기존의 노트 필기의 장점과 또 아이들 요즘 특성에 맞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특징들을 결합을 해서 즐겁게 이제 노트 필기 할 수 있는데, 자, 또 이 마인드맵 노트 필기가 이제 한쪽이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하다 보면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필기하다 보니까 시험날이 됐더라. 그래서 시험날 봤더니 필기는 다 끝났는데 외운 건 없는 거예요. 필기하느라 너무 시간 가서. 그렇죠? 네, 필기만 한 거예요. 그냥 정리만. 자, 마인드맵 노트법은 효율적이에요.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록화해서 하는 그 방법이 요즘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시간도 노트 필기에 한없이 옛날처럼 쏟을 수가 없죠. 그래서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도 요 방법이 이제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맵 이 노트 필기 방법은 요거 이제 만든 분이 영국의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세요. 그분도 이제 노트 필기를 목록화하는 방법을 썼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법이 없냐라고 자기가 이제 막 연구를 했어요. 이것저것. 그러다가 이제 우리 뇌가 어떠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우리 뇌가 즐거워하는 어떤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마인드맵 노트법인데 우리 뇌는 어떠냐? 특히 이거는 어머님들보다 아이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아, 우리 뇌라는 거는 이렇구나라는 걸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냐면 아이들은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집중해서 잘 듣나요?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죠.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죠. 아이들의 뇌가 이제 산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원래 우리 뇌가 생겨먹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뇌세포 있잖아요.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촉수가 달려 있대요. 그런데 그 촉수가 다른 뉴런의 촉수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단선적으로 연결이 되면 한 가지 생각을 집중력 있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뉴런들하고 또 더 퍼져나가서 다른 뉴런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막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부러 엄마를 선생님을 골리려고 엄마가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데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머릿속에서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고구마? 이러면서 막 그러죠. 애들이 엉뚱하게 막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그냥 이거는 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전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뇌에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유창한 반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우리 때보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책 읽는 게 좀 더 많아졌죠. 그러면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서 한 가지에 파고들어 집중해 엉덩이 힘이야 이러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 환경하고. 그래서 뇌의 특징 잠깐 보시면 일단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많이.
동시다발적이고, 그런데 또 이제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관련성이 있는데 연상의 방법에 의해서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 뭐 사과다 하면 과일 요것만 떠오르지 않잖아요. 아, 사과, 백설공주도 떠오르고, 뭐 옛날에 내가 사과 뭐 먹었다가 이랬지 저랬지, 또 내가 어디 가서 사과 농사 짓는 거 봤는데, 아, 맞아, 우리 제사할 때 사과 올려놓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과하면, 아, 과일? 아, 나 사과 말고 배 좋아해.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막, 예, 연결돼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공부법은 그런 생각들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지금 공부하는데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억압했는데 여기서는 괜찮아.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생각 먹었어. 그리고 그런 거 우리 노트 필기나 학습에 적용해도 아예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더 부주의하거나 산만해지지 않아. 그거가 연결돼서 기억이 더 잘 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밝히고 자기도 이제 그걸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뇌는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 완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하면 끝장을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뇌가. 내 삶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도무지 왜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자식이 원수다 해서 뭐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이 사람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불행하게 관계를 맺을까? 왜 하다 보면 뭐까지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전생까지 생각이 나죠. 네, 그 원인은 우리는 전생까지 막 파고들잖아요. 혹시 전생에 이런 게 아닌가? 이게 우리 뇌의 어떤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습성으로 새로운 어떤 발명이나 발견이 나왔겠죠. 그래서 마인드맵 노트법은 그것도 막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할 때 한 가지 생각에 연결돼서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그걸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 노트 안에 그걸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노트법을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을 물고 늘어져서 왜를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다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만 해 하면 그 생각이 나오지 않죠. 예, 그래서 그걸 열어주기 때문에 아, 이 방법이 또 이 뇌에 참 적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뇌가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나는 좌뇌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것만 잘해. 난 우뇌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잘해 했지만 지금 연구된 거에 의하면 좌뇌, 우뇌가 그렇게 분리된 건 아니고 좌뇌, 우뇌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좌뇌, 우뇌를 골고루 쓰게 하는 게 또 마인드맵 노트법인데 어째서 그러냐 하면 잠깐 보시면 좌뇌에서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논리적이다, 또 순서에 따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좌뇌는 그게 나와 있죠. 요게 우리 옛날 노트 필기 방식이에요. 기승전결을 다 정해가지고 목록화해서 순서에 맞게 하는 것. 그런데 요것대로만 하니까 우리 뇌에서 우뇌가 지금 소외당하는 거죠. 우뇌가 소외당하는 거죠. 그럼 우뇌는 어떤 거 좋아하냐면 우뇌는 이미지, 영상, 그림 같은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좌뇌형하고 우뇌형 인간 했을 때 어느 쪽 인간이 요즘에는 더 각광을 받는다고 하나요? 우뇌형 인간 시대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예, 예술적으로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요즘 시대엔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뇌형의 특징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술적이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태를 분석적으로 막 쪼개서 보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좀 감성적인 영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휘를 해서 그 학습을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하는데 자, 이렇게 뇌는 좌뇌든 우뇌든 다 쓸모가 있죠.
한쪽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또 순서 정해서 하는 거에 강하고 또 한쪽은 전체를 보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미지화하고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땐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둘 다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둘 다 써야죠. 둘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노트 필기 할 때 요거는 마인드맵 하기 전 단계에 아이들 뇌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도 어렸을 때 왜 노트 필기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낙서하지 않으셨어요? 뭐 막 그리고 했죠. 그리고 색깔도 괜히 이 색깔 저 색깔 쓰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운해의 어떤 그 반란 같은 거예요. 운해의 그 요구? 운해는 그리고 싶어요. 운해는 막 그림도 그리고 싶고 막 색깔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낙서도 하면 나쁜 거, 색깔도 너무 많이 쓰면 아유 번잡스러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옛날 무슨 7, 80년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업사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해 잔해를 다 골고루 쓰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색깔을 여러 개 하는 게 이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면.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 본래 생겨먹은 그 모습, 그 뇌가 반응하는 어떤 방식하고 참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뇌는 잘 잊어버려요. 그런가요? 뭔가 1살, 2살 먹을수록 더 잊어버리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필기는 어린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뇌는 이렇게 유창한 생각들을 마구 떠올리지만 동시에 또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줘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 마인드맵 노트법에 어떤 걸 시사하냐면 한 번 마인드맵 노트법으로 정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왜 목록화해서 정리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걸 그냥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정리하는 방법이 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정리하면 다음에 공부할 때 또 한번 쓱쓱쓱쓱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그랬을 때 이제 기억에 더 잘 남으니까. 그리고 또 기억에 잘 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그리면서 하면 또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각인이 되면.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그 마인드맵으로 노트 필기한 거 보셨지만 그림이 여기저기 막 있었죠. 그리고 또 뭐 하면 또 잘 기억나냐면 색깔 같은 거 있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 주는 거. 그런 거 하면 또 기억이 잘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들 수업 들었던 거 내가 뭘 기억하지? 떠올려 보면 그 학습 내용보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무슨 첫사랑 이야기라든지 네, 그런 게 또 막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그날 맞아. 막 햇살이 창가 어디에서 들어왔지. 막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도대체 뭔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쵸? 예, 우리 뇌 자체가 이야기나 이미지나 감각적인 거를 또 좀 잘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공부할 때 요거는 뭐 꼭 마인드맵 학습법하고 관련이 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또 뇌는 어떤 걸 잘 기억하냐면 처음하고 끝을 잘 기억한다 하더라고요. 중간을 잘 기억을 못한대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오래 시키라는 건가요? 끊어서 시키라는 건가요? 그렇죠. 끊어서 시키라는 거죠. 끊어서.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 집중력이 생기니까 좀 길게 잡아도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잡아봤자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학습 시간을 조금 끊어서 이제 하면 처음 끝은 우리가 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뭐 30분에서 40분, 뭐 25분에서 한 뭐 40분 그 내외로 아이에 따라서 성향이 있으니까 끊어서 하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인드맵은 어떻게 그릴까?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를 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리게 만들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교육에서 어려운 건 교육이에요. 국어 교육에서 어려운 건 국어가 아니에요. 우린 국어 충분히 배웠죠. 뭐가 어렵냐면 국어를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가르치는 게.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뭐 좋은 대학 있잖아요. SK 뭐 이런 대학을 나온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꼭 잘 가르치진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도 마인드맵을 내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알아야 물론 첫 번째 잘 가르치겠지만 내 아이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시킬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 볼게요. 아이 머릿속에 뭘 심어줘야 되냐? 자, 이 학습법은 너의 삶과 무관하다 해야 될까요? 유관하다 해야 될까요? 관련이 있다 해야 될까요? 관련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교육은 관련이 있다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지금 당장 아이의 삶과 아이가 배우는 게 관련이 없고 먼 미래, 뭐 예를 들어 대학 입시라든지 그런 거랑만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반항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학을 안 가라고 해요. 대학을 안 갈 거니까 난 그거 안 배울래. 왜? 지금 당장 내 삶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학습 내용은 아이 삶과 관련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관련성을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인드맵 학습법 우리 아이가 대학 잘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은 이 아이 삶에 유용하고 이 아이 삶과 연관되기 때문인데 어떻게 연관되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너가 따로 새롭게 배워야 될 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이들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또 이것까지 배워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아니고 너 뇌 세포가 생긴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너 뇌 세포가 좋아하는 거야. 뇌 세포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저게 뇌세포 뉴런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이제 핵 있는 데가 있고 촉수가 막 뻗어 있죠.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 그건 이거구나. 내 주변에 있는 거구나. 이 느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수 있죠. 너 주변에 또 뭘 보면. 옆에 뭐 나와 있잖아요. 뭐 그려져 있나요? 네, 나무 그려져 있죠. 네. 자, 나무도 봐봐. 저렇게 하나의 기둥에서 뻗어나가지? 가지가 저렇게 뻗어나가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자연 만물이 생겨 먹은 그 모습대로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어디 별에서 온 그런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보여주세요. 예, 삶과 이렇게 밀접한 것.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 나무를 볼게요. 나무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네. 가운데 큰 기둥에 뭐라고 쓰였는지 보이셔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주제. 네, 그러니까 그렇지.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주제가 있어야죠.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목표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뻗어나간 거 보이시죠? 네,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예, 요렇게 우리가 마인드맵 지도할 땐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뭘 지도한다고 했을 땐 그 말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여기다가 주제를 써놓고 그리고 주가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지, 세부가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무에 뭐가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뭐가 막 달려있나요? 뭐 나뭇잎 보이세요? 네, 나뭇잎도 보이시고 또 뭐 보이세요? 네, 열매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예, 나뭇잎은 일종의 낱말. 예, 마인드맵 그냥 가지만 짝짝 그려서 끝내는 거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배운 내용, 떠올린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니까 그거 나뭇잎에 해당하는 낱말이 있고 그리고 과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뇌가 그림도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림 이렇게 떠올리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보았던 마인드맵 그림들이랑 또 요거랑 연관을 해서 하나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딱 이렇게 떠올리면 그러면 요거를 그리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이제 나오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빠른가요? 네. 자,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교육은 과정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럼 그 과정이라는 건 뭐냐? 결과가 아니죠? 네. 순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결과를 바로 가르치고 그 결과를 바로 아이들에게 암기시켜서 빼내게 하면 그거는 어떤 거냐면 마치 시험 보듯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 보듯.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 돼서 아이에게 내가 결과를 말해주고 얘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아니 내가 방금 그거 얘기해줬잖아. 왜 말 못해? 막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건 교육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에요. 그건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거.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아이들이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어떤 거든 순서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서를 하나하나 마스터한 다음에 그걸 몸에 익히는 게 뭔가요? 김연아 그 분이 열심히 했던 거. 그렇죠. 훈련이죠.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죠. 예, 그게 몸에 익히는 게 훈련이죠. 그런데 아이들 혼자서 순서를 알고 몸에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아까 제가 마인드맵 이제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마인드맵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요거 혹시 떠올리셨어요? 네, 입을 막으시는 어머님 계십니다. 아니시겠지만 예, 고백하자면 저였습니다. 마인드맵이 정말 좋잖아. 야, 이거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그거 아는 거야. 그리고 제가 떠올린 게 이거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마인드맵을 다시 공부하고 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시는 분한테 가서 뭐 듣기도 하고 예, 수정도 받고 그러면서 어머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줄 알고 했구나.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교과서랑 전과를 펼쳐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거 뭔지도 모르고 마인드맵 좋다고 말만 하지 그것대로 배우지를 않는구나 사람들이. 이거 진짜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인드맵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인드맵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인드맵은 아까 나무 기둥 굉장히 뚱뚱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점점 작게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건데 이거는 봤더니 뭐가 물론 사과라는 글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저게 주제겠구나 우리가 그냥 짐작하지. 동그라미도 다 똑같고 여기저기 뭐 낱말 배열해서 동그라미 해서 뭐 선 연결하니까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고는 그린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뭘 그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뭐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니다. 예. 근데 아이에 따라서 제가 야 이거는 아니야 다른 거 요 방식 선생님이 가르치는 요 방식대로 해 했더니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또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럴 때 이제 어르고 달래서 바꾸게 해야죠. 자 그러면 처음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 가장 일단은 그 아까 우리가 기존의 노트 필기랑 마인드맵 노트 필기 봤을 때 기존은 이렇게 세로로 그 노트가 놓여져 있었죠. 마인드맵은 어떻게 놓여져 있었나요? 그렇죠. 가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예, 일단은 가로로 놓게 해야죠. 그게 시작한다 신호예요. 항상 아이들 가르칠 땐 시작이야 신호를 주셔야 돼요. 이제 시작할 거야. 자, 노트를 가운데 이렇게 길게 가로로 놓자. 자, 어떤 노트를 쓰는 게 좋을까요? 줄거진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없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하셔요. 뭐 이거다 저거다 제가 꼭 뭐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가로로 이렇게 길게 노트를 놓고 뻗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주제를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노트에 어디다가 적어야 될까요? 중앙이죠. 가운데. 그렇죠? 예? 아이들은 사실 그 중앙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주제라고 나오지 않고 네, 중심 그렇죠. 중심 이미지라고 제가 적어놨죠. 주제라고 해도 되고 중심 이미지라고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마인드맵은 적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린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린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미지라는 말이 맞죠. 그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심 이미지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가게 그립니다. 색깔들이 좀 다른 게 보이셔요? 네, 색깔들 다르구나.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또 보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가지를 뻗어 나가게 그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지, 부가지, 그리고 세부가지 위에다가 낱말을 썼어요. 자, 아까 잘못된 마인드맵하고 뭐가 다른지 보이시죠? 잘못된 마인드맵은 동그란 원 안에 낱말 써놓고 선 짝짝 그어서 또 동그란 원 그리고 그 안에 낱말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마인드맵은 저 가지 어디다 썼나요? 위에다 썼죠. 가지 위에 얹는 거예요. 나뭇잎은 그 가지 위에 나잖아요. 뭐가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를 따로 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 위에 낱말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 위에다 낱말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옆에다가 그리면 돼요. 그것과 관련한. 뭐 예를 들어 어린 왕자를 읽어서 뭐 어린 왕자 만난 것 중에 뭐 여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여우 그림도 그려놓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면 그 순간 애들은 좀 해방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게 공부가 아니라 마치 뭐 그림 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뭐 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이렇게 써야 되는 줄거리 정리하거나 일어난 일 순서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뭘 붙이면 될까요? 예, 그냥 번호를 붙이면 돼요. 일어난 일의 순서, 이런 걸 번호를 붙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내용은 묶어서 이해하는 게 좋다 하면, 이렇게 그 부분을 테두리를 이렇게 쳐도 돼요. 예. 자, 요게 이제 마인드맵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죠. 자, 가로로 노트를 놓자. 가운데 중심 이미지를 그리거나 주제, 제목을 쓰자. 거기서 이제 주가지를 뻗어나가게 그리고 가지 위에 낱말을 적자. 그 다음에 뭐 부가지, 세부가지. 뭐가 떠오르면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뭐 번호도 붙이고, 테두리도 이렇게 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이들이 이걸 다 잘 하지는 못해요. 자, 어떻게 이제 실수를 하냐 하면, 이것도 제가 했던 실수예요. 하면서, 자, 어쨌거나 마인드맵은 뭔가요? 필기죠. 네, 노트 필기가 들어갑니다. 글자가 들어가니까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쁘게 또박또박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되게 안 되는 거죠. 네.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글쓰기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모든 필기는 될 수 있으면 필기체 말고요. 인쇄체로 하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또박또박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기가 했던 필기를 또 보고 싶어요. 내가 글씨를 못 쓰면 내가 쓴 걸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쓴 걸 안 보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노트를 숨겨놔요, 막. 안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으니까 항상 노트를 새로 사요. 처음에 조금만 쓰고. 그래서 이제 글씨 같은 거 또박또박 쓰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십시오. 자, 키워드는 가지 위에 하나씩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가지 위에 치우침 없이 가운데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바로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직은 다 서툴기 때문에 위치를 정하는 것도 아이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쓰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쓰는 건 안 좋다. 자, 옛날 노트 필기는 길게 구나 절로 길게 썼죠. 그거는 좋지 않다. 마인드맵은 효율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낱말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구나 어떤 절로 그 요약 정리하는 거가 또 너무 익숙하니까 낱말을 뽑아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의외로 이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 낱말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마인드맵 그 위에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더 안 쓰면 괜히 막 이걸 또 안 써도 되나? 다 써야 되지 않나? 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낱말 몇 개만 적어 놓으면 괜히 또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낱말 중심으로 적으면 된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우리가 마인드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슨 미술 시간처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있다 없다. 예, 뭐 능력이 되면 괜찮아요.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너무 이제 정성을 쏟아서 막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히. 그런데 채색은 하면 좋아요. 색깔칠하는 건. 예, 그거는 뇌를 좀 쉬게 하기도 하거든요. 뇌를 쉬게 하기도 하고 그 색깔이 또 뇌에 자극을 줘서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림 그리게 하면은 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나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죠. 예, 원래는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아이들 성장 과정 보면 집에서 막 나 그림 그릴 거야 이러면서 어렸을 때 막 그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냐면 유치원 다니면서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네, 자기보다 잘 그리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비교가 시작이 되죠. 아마 그림부터 시작일 거예요, 아마. 네, 내 친구 땡땡이는 잘 그리더라. 뭐 애들 기준에서 잘 그리는 건 피카소처럼 그리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이 그리는 거. 그래서 난 똑같이 못 그리는데 쟨 똑같이 그리네? 그럼 이제 자존감 떨어져서 난 그림 싫어 못 그려 이렇게 되는데 마인드맵 할 때는 괜찮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없고 그리고 싶으면 그냥 그리는 거고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그래서 요것도 실제로 이 마인드맵 교육시키는 분들은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왜냐면 이게 정말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예, 이게 우뇌를 또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가르치시는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허용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주가지, 부가지, 세부가지, 가지의 크기가 똑같나요? 다른가요? 예, 요거 중요합니다. 마인드맵은 어쨌거나 이미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지로 그 중요성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두껍다 하면 중요한 거, 주가지겠죠? 예, 요게 바로 좌뇌, 우뇌 같이 쓴다는 거예요. 좌뇌가 혼자 알아서 이건 중요해, 그 내용은 뭐야, 이걸 혼자 알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뇌가 이미지로 두꺼우니까 얘가 그냥 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을 읽으면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쓴다는 건 이렇게 이제 크기 같은 경우 중요한 거 주가지 좀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가늘게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중요성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이거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자, 마인드맵 그릴 때는 언제나 어디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중심, 중앙을 지켜야죠. 예, 그래서 주제, 중심 이미지를 저 가장자리에 그리면 안 되고 가운데.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노트 한 페이지에 다 적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좋은 점은 내가 지금 마인드맵으로 뭘 정리를 했어요. 또는 내가 생각이 난 걸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뭐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노트 필기에는 내가 나중에 떠오른 거 정리할 걸 추가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마인드맵은 가지 하나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지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제일 궁금한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샘플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마인드맵은 뭐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적용하면 좋기는 한데 그 학습할 때 과목별로 뭔가를 학습할 때 이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런데 내가 옛날처럼 받아 적으려면 내가 선생님 말도 잘못 듣고 내가 발표할 시간도 없다. 그럴 때 이제 한 페이지 안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말도 하면서 정리도 하면서 쓰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니까 예, 과목별로 이제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어를 볼게요. 자, 국어를 봤더니 요거는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인데 자, 예, 이것도 제가 그렸어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마인드맵 한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많이 이제 연습도 하고 나름 고민도 하고 해서 봤더니 이 방법을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시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약간 이런 고민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는 마인드맵은 자유로워요, 창의적이에요 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국어는 이 방법입니다 하면 좀 웃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건 영감을 받으시라고. 예, 여기서. 자, 제가 이제 국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봤더니 일단은 중심 이미지 주제 적는데 그 글의 제목 있죠. 예, 그 제목을 일단은 적고 그리고 주가지, 부가지에 문종별 특징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정서, 운율, 표현, 화자. 제가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 봤더니 뭘 어려워하냐면 그 주가지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주가지에다가 일단은 뻗어나가는 거기에 뭘 써야 되냐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각 글의 종류별로 특징이 있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은 아직 배우지 않지만 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가지에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인물, 사건, 배경. 뭐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주가지에 넣고 나머지 세부 내용들을 이제 가지 뻗어 나가면서 적게 하면 좋겠더라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면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수학을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애들 가르쳐 보니까 문제 열심히 풀고 뭐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개념을 추론하면서 익히고 그래도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방법이 있냐. 모양이 위에 건 좀 다르죠.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제가 넣은 건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 무슨 뇌 세포 뉴런처럼 그런 모양 말고도 여러 가지 자연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 개념들 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개념들을 배우죠. 특히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마인드맵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하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봤더니 위에 수의 어림하고 범위 요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하나요?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아이들 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삼각형 요것도 이제 뭐 한 3학년부터 해서 쭉 계속 배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고 뭐 그 삼각형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각 변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했어요. 한눈에 딱 삼각형이 뭐냐? 라고 보기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쉽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과목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사회하면 무슨 과목이었나요? 암기 과목이었죠? 네, 뭐 시대가 달라졌지만 별로 이렇게 부정이 안 돼요. 여전히 사회는 암기를 해야 되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우리가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인드맵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가장 큰 효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특이한 거 보여드리려고 지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인 그 마인드맵 방식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지도를 배울 때는 지도를 자체를 가운데 그리고 각 뭐 해변의 특징이라든지 지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익히게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봤던 그런 뭐 시대별 어떤 특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것도 뭐 현명한 선택해서 4학년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예,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이제 선택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걸 예,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회는 나중에 이제 역사도 막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이 더 이제 많아지는데 반드시 사회는 마인드맵이 아니더라도 노트 필기를 좀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교과서만으로는 예, 이렇게 학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적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도표도 있고 이제 과학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보았고 사회 보았고 마지막에 제가 과학을 준비를 했어요. 자, 과학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방식을 마인드맵에 그대로 옮겨 놓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들 과학책 혹시 교과서 한번 보셨어요? 네,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실험 관찰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게 하면 목록화해서 적는 것보다 좀 한눈에 들어와요. 그대로 그거 하시면 돼요. 과학은 그게 다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실험 관찰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주가지에 뭘 썼는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은 중심 이미지로 주제를 적잖아요, 가운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적어도 몇 개는 주가지로 넣어야 된다. 보니까 3개 넣어져 있죠? 준비물 있죠? 예, 정말 과학시험 보면은 왜 그런 문제들 있지 않나요? 뭐, 이 실험에서 필요한 도구는 필요하지 않은 거 나오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 정리하고, 만약에 어떤 그 쓰임이라든지 아니면 모양 같은 거 알아야 되면 그림 그려야죠. 네. 자, 그리고 방법 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예전에 과학시험 보면은 그런 내용 많았을 거예요. 뭐, 이 실험을 할 때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 뭐 서술형 문제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 과정과 주의할 점 같은 거 적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적어야 되나요? 결과 써야죠. 예,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냐?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과학 원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특히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림을 많이 그리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많이 이용하게 하셔야 되고, 예, 사회는 도표를 많이 이용하게 하셔야 되고, 과학은 그림이에요, 그림. 사실은 실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그림을 보는데, 그래서 마인드맵이든 노트 필기 할 때 될 수 있으면 뭘 그리도록. 그렇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면 아이가 이제 이해할 때 좀 더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급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아마 머리가 좀, 예, 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이걸 마인드맵을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 자,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준비물이 필요하죠. 네, 뭐 필요하냐 하면 흰 종이 뭐 선이 그어져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놓기로 했나요? 그렇죠. 가로로 놓고 뻗어나가게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네는 뭘 좋아하니까? 색깔을 좋아하죠. 그림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색깔펜 준비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돈이 많으면 비싼 색깔펜을 준비해. 그러면 막 쓰고 싶어. 물론 굉장히 무슨 자린고비 같은 애들은 아까워가지고 막 못 쓰고 그러는데, 예, 그럴수록 더 써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사주세요. 네, 뭐 좋다고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그 왜 우리도 쓰면은 그 감이 있잖아요. 네, 좋은 거. 그래서 그런 색깔펜 같은 거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뭐라고 썼냐, 교과서, 전과, 샘플 이렇게 썼죠. 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창의적인 교육인데 왜 또 교과서 전과 무슨 샘플이 필요해. 그럼 이거 모방 교육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의 어떤 교육 문화라 그래야 되나? 학습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모방에서 시작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 하면 뭐 없이 일단 토론을 해요. 그냥 자기가 다 준비하고 읽고 와서 토론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공유해야 되는 거, 뭘 한 가지를. 지식을 한 가지를 공유해서 모방해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화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문화 중에 오리지널이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상감청자, 고려청자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그런데 그 상감 기법 자체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도자기도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그런 어떤 기술이나 방법들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모방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더 잘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이들 공부할 때 별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의 어떤 교육 풍토, 학습 풍토가 그거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할 거다라는 걸 믿고 일단은 익히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는 내가 좀 같이 좀 도와주고 어떤 부분을 모방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정말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모방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100% 모방은 안 해요. 굉장히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똑같이 따라는 안 하죠. 예. 뭐 엄마가 옆에서 이거 해 해도 꼭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고 뭐 교과서나 전과 샘플 같은 거 보여줘도 막 그렇게 그거에 애들이 막 연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시작은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과서나 특히 전과 같은 것도 제가 이런 데서 전과 보십시오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낱말을 하나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기어코 내가 그 중심 낱말을 뽑겠다고 막 머리를 쓰는 거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 받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전과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마인드맵 할 때 교과서 전과 샘플을 본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주면, 그쵸? 뭐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강요받는 느낌 없이 자유롭게 쓰고 그려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건 뭘 허용하는 걸까요? 네, 뭐가 막 나오네요. 네, 자유로운 분위기는 뭐냐? 실수를 허용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눈 감아 주셔야 돼요. 네, 눈 감아 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떤 믿음이 있냐? 이 아이는 오늘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아이 하루 가르쳐서 끝나고 얘 바로 뭐 어디 가서 뭐 시험 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아이를 오랫동안 볼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까지 목 터져라 얘기했는데 얘는 또 뭐 세부 가지를 똑같이 그려. 어떻게 크기 조정도 안 되고 낱말을 여기 올리는 것도 왜 안 돼. 그리고 어째서 그림은 다 졸라맨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속상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아진다. 이건 처음이어서 그렇지. 나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조금 허용을 해주시고 또 눈 감아주시고, 그게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면 아이랑 아이에게 어떤 느낌이 들면 아이가 참 자유롭다 하는 느낌을 갖냐면 나의 경험을 얘기해주면 참 아이는 편하게 생각하고 그 학습 자체가 좀 즐거워요. 엄마랑 삶을 나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참 편해요. 아름답고.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약간 추억팔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추억팔이 할 때 아시죠?
뭐 성공한 이야기 하면 우리가 감동받나요? 조금 이제 실수하고 실패한 이야기 하면 우리 감동받나요? 그렇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야,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할 때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이거 틀린 적이 없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엄마는 이렇게 잘했는데 난 뭐야? 굉장히 자괴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실수한 걸 내 실수처럼 얘기하세요. 엄마도 사실은 필기할 때 힘들었어. 팔 빠져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막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야만 얘가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뭘 해주는 거냐면 그때 우리가 뭐 해주는 건가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마인드맵 노트법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돌아가셔서 아이와 싸우지 마시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